핀테크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핀테크가 다단계라는 루머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 루머를 확인하고 어떤 다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핀테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핀테크를 검색하면 다단계가 관련 검색어로 떠오를 만큼 핀테크를 다단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유사 수신업체 수사기관 통보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2011년 48개, 2012년 65개, 2013년 108개, 2014년 118개, 2015년 1분기 25개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던 경우입니다. 또한 유사 수신 혐의 업체 업종 비중을 살펴보면 골드바이오통, 쇼핑몰, 특허 기술 개발 등이 가장 많은 27.1%를 기록했고 부동산 관련 사업이 24.3%, 주식 및 증권 매매가 22.9%, 마지막으로 요식업 및 작물 재배와 전통계 조직이 각각 5.7%였습니다. 핀테크를 사칭한 유사 수신업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종목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다단계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을까요? 먼저 새로운 기술, 특허, 저비용 고수익 등 흥미로운 화제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누군가가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자를 더 데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데려온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또 다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불법 다단계에서는 투자금 37만 원으로 시작한다면 아래로 20단계까지의 배당금을 지불하여 하루에 3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핀테크를 사칭한 사례 유형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 C군은 가상의 랜덤 채팅 앱에 3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신규 가입자가 10만 명이 될 때 확정 수익률 30%를 보장해주고 가입자를 늘릴 때마다 10만 원의 초당을 주겠다는 브로커의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C군은 그대로 투자를 해버렸고 C군의 지인까지 총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망한 앱 개발자를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경우 상대를 직접 보지 못했고 대포 통장을 이용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C군 역시 2학기 등록 후모로 말을 했던 3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핀테크는 다단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선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면 소위 대박을 노릴 수 있다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 비대면식 투자를 조심하세요. 둘째, 핀테크라는 명칭으로 재택근무나 부업을 권유받았다면 신중히 알아보세요. 셋째, 한국은 반문 판매업상 3단계 이상의 수당 지급은 다단계 법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기업이 올바른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소액 투자라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최초 투자 후에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한다면 주의하세요. 합법 다단계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니 의심될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핀테크란 무엇일까요?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형태입니다. 은행업 및 금융 데이터 분석, 지급결제, 자본시장 관련 기술, 금융자산관리와 같은 4가지 기술로 정리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핀테크는 그 서비스의 성격과 유형 등에 따라 전통 핀테크와 신흥 핀테크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핀테크, 즉 트레디셔널 핀테크는 금융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금융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에 강점을 보유하였습니다. 반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송금 서비스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이머전트 핀테크는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은 다소 더딘 편입니다. 신흥 핀테크의 분야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자면 먼저 지급결제 분야에서는 여러 간편결제 서비스가 출현하였고 송금 분야에서는 비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예금 및 대출 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이 되었습니다.
투자자금 모집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현황이 국회에서 통과 예정이며 자산관리와 보험은 온라인 슈퍼마켓의 도입이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핀테크의 성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단계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핀테크의 진입장벽 완화, 2단계 핀테크 생태계 조성, 3단계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4단계 이멀전트 핀테크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핀테크 진입장벽 완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단계를 거쳐 현재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및 이멀전트 핀테크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는데요. 핀테크 생태계 조성인 2단계에서 설립된 것이 바로 핀테크 지원센터입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국내 핀테크 육성과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핀테크 관련 창업 기본 프로세스 상담과 핀테크 아이디어, 아이템 실용화 가능성 및 시장성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금융회사와 1대1로 연계해 서비스 출시를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데모데이를 개최해 고유한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판단되면 금융회사와 1대1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